심혈을 기울여 만든 PPT. 막상 발표 현장에서 열어보니 글꼴이 바뀌고 레이아웃이 다 무너져 있던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AI로 초안 잡고 표지와 목차를 다듬고 본문 레이아웃과 표 차트를 다시 그리면서 전체적인 리디자인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과 디자인은 이제 완벽해졌어요. 그런데 딱 하나,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 컴퓨터가 아니라 상대방 컴퓨터에서도 만든 그대로 열리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든 PPT도 상대방 화면에서 깨지면 그동안 고생한 게 물거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AI로 만든 PPT를 제출하기 전 확인해야 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잘 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이없는 실수는 100%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글꼴 포함입니다. PPT에서 사용한 글꼴이 상대방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파워포인트가 비슷한 다른 글꼴로 바꿔서 보여줍니다. 문제는 글꼴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글자 폭과 간격이 달라지면서 줄바꿈이 바뀌고 한 줄이었던 제목이 2줄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글자가 도형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슬라이드 전체의 정렬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파일에 글꼴을 포함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파일을 누르고 아래에 있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저장 메뉴를 선택한 뒤 아래로 내려가면 이 프리젠테이션 공유 시 화질 보존 항목에서 파일의 글꼴 포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여기에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입니다. PPT에서 실제로 사용한 글자만 파일에 포함하기 때문에 파일 크기를 비교적 작게 유지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열람하거나 발표할 때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자 포함입니다. 상대방이 이 파일을 받아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면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압축입니다. PPT에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들어가면 파일 용량이 갑자기 커집니다. 슬라이드 몇 장밖에 없는데 파일이 수백 메가바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파일이 너무 크면 이메일에 첨부되지 않고 열거나 저장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발표 중 영상이 늦게 재생되거나 화면이 잠시 멈추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미디어를 압축하려면 파일을 누른 뒤 정보로 들어갑니다. PPT 안에 영상이나 음성이 삽입되어 있다면 미디어 압축이라는 메뉴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화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형 화면이나 영상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면 높은 화질을 선택하고 일반적인 회사 발표나 이메일 전달용이라면 중간 화질 정도로 압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참고용으로 잠깐 들어가고 화질보다 파일 크기가 중요하다면 더 낮은 화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압축을 실행한 뒤에는 파일 탐색기에서 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3가지 버전의 용량 차이와 화질 차이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파일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압축 후에는 반드시 영상을 다시 재생해 봐야 합니다. 화질이 너무 낮아지지는 않았는지, 음성은 제대로 나오는지, 영상 시작과 종료 지점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PPT에 영상을 압축했는데도 파일이 무겁다면 고해상도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슬라이드에 삽입된 사진이나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그림 서식, 그림 품질, 그림 압축을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해야만 그림 서식 탭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압축창에서 2가지 옵션을 확인합니다. 이 그림에만 적용을 체크하면 현재 그림만 압축됩니다. 잘린 그림 영역 삭제를 선택하면 그림 자르기로 화면에서 숨긴 부분까지 삭제해 파일 용량을 더 줄입니다. PPT 전체 그림을 한꺼번에 압축하려면 이 그림에만 적용을 해지해 주세요. 일반적인 회사 보고서나 유튜브 강의용 PPT라면 웹 150ppi가 화질과 용량의 균형이 좋습니다. 사진이 중요한 포트폴리오라면 220ppi 정도가 안전합니다. 압축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잘린 그림 영역 삭제를 선택하면 나중에 그림 자르기를 다시 풀어도 삭제된 부분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수정이 끝난 최종 배포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PDF 저장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읽기만 하면 되는 문서라면 PPT 원본과 함께 PDF 파일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PDF는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버전이나 설치된 글꼴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기 때문에 내가 만든 디자인과 배치를 그대로 보여주기 좋습니다. 특히 외부 고객에게 전달하는 제안서, 보고서, 포트폴리오처럼 디자인이 바뀌면 안 되는 자료라면 PDF를 꼭 함께 준비해 주세요. 저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파일을 누르고 내보내기로 들어간 뒤에 PDF XPS 문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 형식을 PDF로 선택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PDF로 저장했다고 바로 보내지 마세요. 저장한 PDF를 다시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글자가 잘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표 안의 긴 제목, 슬라이드 가장자리의 페이지 번호를 살펴보세요. 두 번째, 텍스트, 도형의 투명, 그림자, 테두리 등의 효과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PPT에서 사용한 텍스트와 도형의 효과가 PDF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PPT보다 PDF를 먼저 읽는다면 PPT 제작할 때 도형이나 텍스트의 그림자 효과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링크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 이메일 주소, 목차에서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는 내부 링크가 있다면 직접 눌러봐야 합니다. PDF로 변환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링크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링크는 된다, 내부 링크는 안 된다 단정해서 기억하기보다 최종 PDF를 열고 직접 클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목차에서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PPT X 파일을 보내고 내용을 읽기만 하면 되는 사람에게는 PDF 파일을 보내면 됩니다. 외부 고객에게 전달할 때는 PPT-X와 PDF를 함께 준비해두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PPSX 저장입니다. 일반적인 PPT-X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편집 화면이 먼저 열립니다. 발표 직전에 이 화면이 나타나면 슬라이드 쇼 버튼을 다시 눌러야 하죠. 반면 PPSX 파일은 더블 클릭하면 곧바로 슬라이드 쇼가 시작됩니다. PPSX는 파워포인트 쇼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하려면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파일 형식을 확장자 PPSX로 선택합니다. 발표 현장에서 파일을 바로 실행해야 할 때, 전시 부스나 키오스크에서 슬라이드 반복 재생할 때, 고객에게 발표용 파일을 전달할 때 유용합니다. 파워포인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파일을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좋고요. 다만 PPSX는 편집을 막아주는 보안 파일은 아닙니다. 파일을 파워포인트 안에서 열면 내용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PSX는 파일을 보호하는 형식이 아니라 발표를 편리하게 시작하는 형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네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지지 않게 글꼴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가볍게 영상과 이미지를 압축합니다. 세 번째, 안전하게 PDF로 저장하고 다시 열어봅니다. 네 번째,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발표용 파일은 PPSX로 저장합니다. 지금까지 AI가 만든 PPT를 실무 순서로 다듬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PPT 내용 기획부터 전체적인 리디자인 3단계와 본문 레이아웃과 표 차트 디자인, 표지와 목차의 흐름을 연결하는 방법에서 오늘은 완성된 파일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AI를 사용하면 PPT를 만드는 시간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 어떤 컴퓨터에서 열어도 문제없는 결과물로 만드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깨지지 않게, 가볍게, 안전하게, 바로 실행되게. 이번 시리즈가 여러분의 PPT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면서도 AI가 만든 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실무 PPT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